MBC 11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구치소를 빠져나온 이 대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을 멈추자고 말한 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이재명 죽이기 시도가 실패했다며 윤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새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앞으로도 정권의 폭정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당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법원은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며 남은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고 말했습니다. 전주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이 대표가 무죄를 받은 것인 양 검찰 수사를 표적 수사라 운운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죄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며 법원의 판단마저 제멋대로 해석해 정쟁을 부추기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대표에게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고 검찰이 그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사법이 정치적 문제로 변질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또 법원이 제시한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검찰과 상당한 견해차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후원금 관련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송 전 대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전부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와 김모 전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회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되면서 정부가 관련 안내서를 마련했습니다. 교육부는 고시에 근거한 교사들의 생활지도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상황과 지도 요령 등을 담아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수업 중에는 휴대전화를 포함한 스마트워치, 태블릿 PC 등 모든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제한됩니다. 학부모 등이 교사 동의 없이 녹음기, 휴대전화 앱을 사용해 수업 내용을 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행위도 금지되는데 이를 어기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부는 물리적 제지와 체벌은 엄연히 구분된다며 체벌은 여전히 금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과 경북, 전북 등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청, 강원 영서 지역에서 5에서 10mm, 강원 영동과 울릉도 독도 등에서 5에서 40mm입니다. 이에 따라 강원 산지에는 오늘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비가 내리면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부산 28도로 전국이 21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며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운동 유튜버 심으뜸입니다. 요즘 친환경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내 몸. 밖에선 한정거장 거리 정도는 걷기. 유산소 운동 효과에 탄소 배출 감소 효과까지. 안에선 안 쓰는 플러그 뽑기 스쿼트. 하체 근력 강화 효과에 기후변화 방지 효과까지. 어때요? 효과 확실하죠? 몸 좀 움직였을 뿐인데 건강도 아끼고 환경도 아끼고 친환경 피지컬 함께 시작해볼까요? 공익광고 협의회.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구본상의 허심탄회 9월 27일 수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자, 오늘 새벽 2시 23분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된다고 봤으나 백현동 특혜개발은 상당한 의심에도 불구하고 직접 증거 자체가 부족하다는 판단, 그리고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표현을 남기면서 결국 세 건 모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사법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서울구치소를 나왔습니다. 자, 24시간은 똑같아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시계는 여야를 막론하고 빠르게 흘러갑니다. 국민의힘의 대응 셈법은 어떻게 되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갈등 양상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오늘 저희는 용호상박 코너에서 허심탄회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수민 청원당협위원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허창원 전 도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구본상의 허심탄회 출발합니다. 기름값 빼면 남는 게 없네. 후덜덜. 화물 기사님, 이젠 덜 남는 운반 말고 더 운반하세요. 더 운반? 수수료를 없애서 더 남고, 일한 다음날 입금돼서 더 편하고, CJ 대한통운이니까 더 전문적인, 더 앞선 운반의 기준, 더 운반.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매일의 사무실 활기찬 업무로 시작하다. 코팅, 재본, 재단. 손 쉽고 편리하게. 중요한 자료는 깔끔하게. 탄탄한 제품력으로 인정받은 현대오피스가 사무기기 전문 브랜드 페이퍼 프렌드로 경쟁력을 높여갑니다. 현대오피스 사무기기 전문 브랜드. Paper Friend. 더 노력해야 한다. 더 꼼꼼해야 한다. 더 새로워야 한다. K3응의 땀이 고객의 내일에 흥이 되니까. 그래서 K3응. 고객의 내일에 흥을 만들다. 내일을 새롭게. K3응. 사장님, 카카오티에 퀵도 있어요. 카카오티 퀵? 카카오티 앱에서 택시 바로 아래. 카카오티 퀵은 초특가 3,800원부터. 이제 퀵 보낼 때도 카카오티 퀵 배송. 가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희철이 형, 저 탈모가 고민이에요. 고민은 치료만 늦출 뿐. 지금 바로 약국에서 미녹시딜 바이그루트를 만나보세요. 탈모 치료에 효과 있는 미녹시딜이 들어있으니까. 탈모엔 역시 미녹시딜 바이그루트. 드라이 했는데 머리가 왜 이렇게 초라해졌지? 모발 속이 비었으니까. 힘없고 가는 모발이라면 탈모 고민은 잡고 모발 속은 채워주니까 힘있게 자신있게 닥터그루트 밀도 케어. 기능성 화장품. 허심탄회 용호상박. 네, 오늘도 저희는 용호상박으로 연휴를 앞두고 두 분의 여야 정치인을 모시고 또 1시간 동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앞서서 미리 예고해 드린 대로 국민의힘 김수민 청원당협위원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허창원 전 도의원 두 분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가위 앞두고 사실은 좀 이렇게 기분 좋은 얘기들 덕담 나누면서 오늘 뭐 그렇게 할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정치권의 지금 상황들이 워낙 급박하게 또 돌아가고 있어서 두 분과도 그런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연휴 되니까 이제 또 선거 이제 앞두신 입장에서는 또 연휴 때가 굉장히 또 중요한 시기죠. 그렇죠. 아무래도 추석 연휴에 정치 이슈들이 이제 밥상에 이제 올라간다라고들 흔히들 이야기하니까요. 네네. 그 이슈에서 어떤 뭐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도민들, 국민들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어떻게 응원하고 지지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정당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좀 관심이 많죠. 네네. 네. 김세민 위원장님도 이제 바쁘시게 보내시겠습니다. 그쵸. 이제 평소에는 이제 연락도 잘 못 드리고 이런 분들, 고마운 분들한테 이제 불충의 마음을 담아서 이제 성의껏 정의를 전화를 드리고 또 안부도 묻고 별일 없는지 또 이래저래 말씀도 드리고. 네. 자, 두 분이 이제 이렇게 편안하게 이제 연휴 얘기는 하셨습니다만 지금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아마 전 국민적 관심사이지 않았을까요? 네. 과연 기각이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결국 기각으로 나왔습니다. 뭐 일단 여기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허창원 의원님은 저기 밤에 실제로 그 시간까지 좀 깨 있으셨다고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은 새벽 2시 넘어서 이제 문자도 오고 네. 또 6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구치소에서 나오실 때 그 이후에 이제 전화들도 오고 뭐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잠을 설쳤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저는 관심사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영장 심사를 받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네. 잠을 잔다라는 건 좀 어려운 얘기고요. 어쨌든 기각으로 나와서 민주당에서는 참 다행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수미 위원장님은 저 이 며칠간 지역 돌아다니면서 이제 굉장히 보수당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웃음을 많이 봤습니다. 야, 이제야 정의가 실현되는구나. 뭐 이런 네네네.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잠을 자고 나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를 이제 뉴스로 접하게 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뭐 일단 결과가 실망스럽다는 표현인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좀 내용상- 예상하지 못했죠. 일단은 이제 정치인이라는 직업이 그리고 게다가 수많은 정치인들의 그 대장격인 당대표는 사실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소명된 부분도 많고 근데 이제 오늘날의 그 어제의 재판 결과가 사실은 그 법원의 결과가 딱 이렇게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이 이렇게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명한 사람은 죄지어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으면 불구속인가? 그래서 힘 있는 범죄자는 무사하고 백없는 서민들은 그러면 구속이 되는 건가? 라는 굉장히 잘못된 시그널을 법치주의인 대한민국에서 이제 법원이 조금 시그널을 주지 않았나.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시그널로 이건 받아들일 수 네. 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각을 저는 예상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네. 사실은 그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외교로다가 해외 순방을 가면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정상들을 많이 만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 압수수색 우리가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400번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 이게 기네스북에 올라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은 압수수색을 했고 또 그랬더니 여당 패널이 한번 종편인가 어디서 제가 한번 본 것 같은데 400번이 아니라 130번은 카드 영수증한데 그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고 270번밖에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정도로 수사를 해서 결과물을 못 만들었으면 사실 검찰에서는 무리한 수사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영장이 기각될 것이다. 더군다나 재판은 이제 기소가 되면 이제 받아봐야 되겠지만 그 지금 증거 인멸이라든가 도주의 우려도 없는 상태에서 여당 대표를 구속해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법부의 판단이 적절하고 옳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쨌든 연휴 앞두고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민심이 이제 어느 쪽으로 좀 더 이제 분위기와 뉘앙스를 타고 가느냐인데 2년의 수사가 결국 이제 정치 수사였다는 결론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의 얘기가 당연히 있겠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게 어찌됐든 그 기소 여부는 이제 뭐 불구속 기소를 하든지 나중에 다시 영장을 재청구를 하든지 결국 재판으로는 가게 되는 사안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당장
증거인멸의 우려, 뭐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정도로 판단해서 최대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지 않는다는 것이지 사법 리스크,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범죄 소명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혐의를 받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또 끝까지 리스크가 될지 이게 약간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또 흐름이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이 사법 리스크를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죠. 사실 사법 리스크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사실은 오늘 아침에 한동훈 장관이 출근길에 인터뷰하는 걸 잠깐 들어보니 뭐 법원의 이제 판단을 존중하지만 네. 수사는 뭐 수사나 검찰에서 하는 부분들은 그대로 그냥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검찰에서 그 사람이 잘못을 졌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만 하면 돼요. 근데 자꾸 정치 영역에 들어오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국민들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 것처럼 검찰이 정치 영역에 들어오지 말고 수사만 하면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기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각이 됐으니 제대로 된 수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결정적인 증거물이 나오지 않았다라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부분이 상당히 설득력 있고 맞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허창원 의원님께서 이제 결론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라고 하셨는데 결론은 1심, 2심, 3심까지 가서 전체 과정에서 맨 끝단락에서 무죄다라고 나와야 그게 결론인 것이고요. 이제 잘 말씀하셨어요. 구속영장의 결정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범죄 수사를 위한 어떤 중간 과정일 뿐이지 이것이 결론은 아닙니다. 이제 무죄가 아니라는 말이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이게 기각이 무죄가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요 수사라는 부분에서 민주당은 이제 꾸준히 무리한 수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과 관련돼서 관련 사안으로 제가 알기로는 21명 정도가 지금 현재 구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들 기억하실 테지만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이제 의문사 5명 정도가 의문사를 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현직 당대표인데 이 정당 대표의 지위를 악용해서 소속 정당의 민주당이랑 이제 의원들까지 모두 동원해가지고 엄청난 사법 방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가서 자료도 제출 안 해, 오라는 시간에 오지도 않아, 그리고 이유 없는 단식까지 해. 사실 이런 일련의 모든 사건들을 봤을 때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동의하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계실지는 제가 조금 되묻고 싶습니다. 과반수 이상이 국민들이 무리한 수사라고 동의를 하는 여론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400번 정도에 가까운 압수수색 사실은 일반인들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그 정도까지 해서 결정적 증거가 안 나왔으면 이제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아침에 이제 구치소를 나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좀 길게 얘기했지만 제가 짧게 이야기를 하면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한 진정한 정치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정치가 이제 제대로 좀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쟁이 아니라 갈라치기 뭐 이렇게 해서 사법적으로다가 정치 검찰을 이용한 것처럼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치로 돌아가자는 그 통합의 메시지를 이재명 대표가 구치소에 나오면서 전했던 것처럼 이젠 정치가 국민만 바라보는 국민을 위한 정치로 좀 돌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굉장히 맞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일명 고개를 끄덕이는 부분은 있는데 사실 민주당 이제 국회의원들은 속내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난번 1차 때랑은 달리 이번에 찬성표가 대거 나왔죠. 이제 한 40표 정도 찬성표가 나왔고 특히 뭐 이제 그분들과 관련돼서 이게 뭐 해당 행위냐 아니냐 아니면 이제 소위 개딸이라고 불리우는 강성 지지자층들에 의해서 이분들이 숙청을 당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들썩이고 있고 어쨌든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사이를 이제 잘 밸런스를 맞추려고 노력했던 이제 온건파인 원내대표가 자리를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강제로 내려왔다고 보여지는 정도까지 그리고 굉장히 이제 친명계의 수장인 이제 홍익표
의원이 이제 새롭게 원내대표로 들어온 이 상황이 국민들의 시선과는 조금 괴리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 말씀하시죠. 네, 먼저 번에도 제가 김수민 위원장님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면서 투표가 이제 인사상의 문제는 무기명으로 해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던 것처럼 네. 사실은 국회의원 한 분 한 분당 헌법 기관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투표한 부분에 대해서 지지층들이 그분들을 질타하고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오늘 아까도 제가 언급한 것처럼 구치소 나오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은 통합의 정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까지 저는 통합해서 아마 민주당을 이끌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아직 이재명 대표가 이제 건강을 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그 어려움 가운데 이제 극복하고 나서는 통합을 통해서 국민을 위한 정치, 민주당이 아마 앞으로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 출범 이후에 첫 의원총회가 이제 오전에 지금 한참 열리게 있겠죠. 이제 거기서 이제 방향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사실상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 이제 표결 붙여지고 지금 이제 기소 이 구속영장 이 오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게 민주당으로 보면 채로 이제 거르는 것처럼 결국은 박광원 원내대표 소위 말하는 온건 비명파라고 일컬어졌던 사퇴하게 되고 친명파가 더 들어서게 되고 또 이재명 대표도 이제 이 구속이 안 되면서 더 힘을 받게 되고 그래서 친명으로 강화돼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서요. 어떻게 민주당은 앞으로 흘러가리라고 보십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한 40여 명 가까이 지금 소위 말하는 반란표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화합이 과연 되겠는가? 민주당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게 이제 또 초미의 관심사죠. 저는 화합을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예, 예. 저는 민주당의 대변인으로서 사실은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서로 이게 화합이 안 됐던 부분들처럼 국민들이 인식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화합이 이루어질 것이고 양쪽의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쪽이나 고정 지지층들은 30%씩 있는데 저희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선거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권한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중도층을 바라봐서는 중도층에 있는 분들은 민주당이 그렇게 싸우는 모습보다는 통합의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소수의 격앙된 의원들의 이야기는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결표를 던진 사람을 찾아내서 색출해야 된다, 출당시켜야 된다, 별 얘기들이 다 나오겠죠. 하지만 이 추석 연휴가 지나면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잠잠해질 걸로 보고요. 그리고 통합의 메시지를 통해서 민주당이 혼연일체가 될 걸로 보는데 물론 구체적으로는 어떤 방향, 어떤 게 그런 화합의 이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도 색출이란 단어는 안 씁니다만 이제 누가 그게 색출한다고 해서 색출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기의 소신을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중앙당 부대변인입니다. 제가 부대변인으로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은 최고위원으로서 정무적인 판단에서 정치적인 멘트고 민주당은 통합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총선도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박광원 원내대표가 병문안을 왔을 때도 이재명 대표가 통합적인 운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게 결과가 부결이나 가결이냐에 따라서 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럼 비명계에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다. 책임을 비명계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결을 투표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을까요? 저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요. 물론 지지자들에서 정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데미지는 얻을 수 있겠지만 그분 한 분 한 분이 갖고 있는 국회의원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걸 책임으로 묻는다라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결국은 그분들까지 하나로 통합을 이뤄서 국민들이 바라는 좋은 정치, 통합의 정치 저는 이재명 대표가 만들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표현하신 그 지지자들로부터의 데미지 그 부분이 이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는 의원들이라든지 정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큰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의원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인데 크죠. 예, 근데 공천 과정에서 뭐 그런 것들이 없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그거는 그분들이 이제 감내해야 될 부분인데요. 예. 운동장에서 축구 경기를 하게 되면 관중들은 어떤 이야기든지 질타든 뭐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선수들은 선수들의 룰에 맞게끔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질타나 이런 부분들이 장기화되는 부분들은 민주당에서 옳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 얘기를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추석 명절이 지나고 건강이 회복되면 통합을 일선으로 이야기하고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 이거를 화두로 던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갈까요? 아니면 혹시 뭐 비대위라도 들어선다든지? 아니죠. 그런 저는 이제는 비대위 가능성은 이제 없다. 예. 없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희박해졌다라고 예. 보고요. 그리고 이재명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갈 것인데 이제는 뭐 총선을 앞두고 김수민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천이 문제거든요. 결국은 그 공천이 어떻게 공정하게 이루어지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이 부분은 이제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 그 당 수뇌부에서 현명하게 저는 이끌어 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민주당이 그야말로 이제 대혼란인데 지금 민주당의 작금의 상황을 초래한 것은 검찰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지금 야당의 대표인 그 이재명 대표의 입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앞에서 얘기했던 일장 연설 중에 통합의 정치를 하자. 저도 그거 봤거든요. 맞는 말이죠. 이재명 대표는 그 상황이 딱 들어맞는 말씀을 굉장히 잘하세요. 근데 상황이 바뀌면 또 다른 말씀을 하시거든요. 잘 기억하시겠지만 국회 체포동의안이 첫 번째 왔었을 때 그때 부결되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잖아요.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그것이 비록 정치적 사건일지라도 불체포 특권은 포기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몇 달 지나가지고 이제 검찰이 다시 한번 영장 청구를 하는 시점이 오자 갑자기 돌연 단식을 선언하셨고요. 그 단식을 왜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실제로 단식을 진행을 하셨는지도 모르고. 끝납니다. 예. 근데 어쨌든 단식을 이제 꽤 긴 시간 하셨다가 이제 체포 동의안 표결을 앞둔 하루 전에 입장문을 써요. 본인을 감옥에 가지 않게 해달라. 근데 여당이나 검찰에 대한 투쟁이라기보다는 저는 이 메시지가 민주당 이제 본인의 정당, 이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압박이 단식의 본질임을 드러낸 멘트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민주당 의원들은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당대표가 약속을 어기니까 정치는 뭐겠어요? 약속입니다. 정치는 약속. 그 약속을 저버린 당대표에게 도저히 부결을 던질 수 없었던 40명이 이탈을 한 것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통합을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이재명 대표가 당 내에서 통합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의문이 드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 듣고 저희 짧게 광고 듣고 와서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동 유튜버 심으뜸입니다. 요즘 친환경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내 몸. 밖에선 한정거장 거리 정도는 걷기. 유산소 운동 효과에 탄소 배출 감소 효과까지. 안에선 안 쓰는 플러그 뽑기 스쿼트. 하체 근력 강화 효과에 기후변화 방지 효과까지. 어때요? 효과 확실하죠? 몸 좀 움직였을 뿐인데 건강도 아끼고 환경도 아끼고 친환경 피지컬 함께 시작해볼까요?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전국민 안전 캠페인 홍보대사 오나라입니다. 서두르다가 안전사고 겪은 분들 많죠? 그래서 빨리빨리 하기 전에 5초만 안전습관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에스컬레이터로 뛰어들기 전에 5초만 멈춘 후에 손잡이 꼭 잡고 타기. 슬금슬금 우회전하기 전에 5초만 확실히 멈추고 주의 살피기. 이륜차 타기 전에 5초만 헬멧 확인하고 출발하기. 빨리빨리 하기 전에 5초만 멈추면 모두의 안전이 계속됩니다. 다 함께 시작해볼까요? 나부터 5초만. 5초만. 공익광고협의회. 고마워요. 우린 친구예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네, 구본상의 허심탄회 오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용호상박 유튜브 안녕 MBC 충북에서 함께할 수 있겠고요. 또 저희 홈페이지 모바일이나 또 인터넷으로 들어오셔서 다시 듣기 서비스 항상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분 이제 말씀을 대략적으로 들어봤는데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이제 안에 이제 그런 부분은 화합의 기조로 나가야 된다는 게 이제 아까 허 의원님 이제 계속된 주장이셨고 그런 걸 보일이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 대여 관련해서는 이제 앞으로 어떤 기조를 가지고 갈까요? 일단 얘기 나오는 게 뭐 한동훈 장관 탄핵 얘기 나오잖아요. 한동훈 장관 탄핵 얘기 나오는데 뭐 여러 의견들이 나오겠죠. 민주당 내에서 탄핵을 가자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내비둬라. 자꾸 키워봐야 뭐하냐.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비둬랍니다. 내비둬라. 이유는요? 국민들이 안다. 국민들이 다 아신다. 국민들이 한동훈 장관이 지금 대통령 향후 차기 대통령 지지율에서는 국민의 후보 중에 제일 1위를 앞서지만은 국민들이 한동훈 장관의 그 가벼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간파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그 더 큰 인물로 만들어 주는 것보다는 민주당은 민주당 본연의 일을 이제 찾아서 국민을 위한 정책을 어떻게 펴나갈 것인지 그동안 경제 위기 또 세수가 지금 60조 가까이 지금 빵꾸가 난다고 하잖아요. 뭐 문재인 정부에서 추경해서 계속 부채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거 도대체 세금이 안 들어와서 부채가 늘어나는 그런 형국을 만들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견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갈 것인지 저는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 굳이 뭐 탄핵하면서 그 국민들이 아는 부분들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네. 네, 아까 이제 말씀을 조금 하다가 중간에 좀 끊겼는데 네네. 어쨌든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는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제 당의 지도자께서 어쨌든 국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제 체포 동의안 부결을 요청을 하면서 당을 혼란으로 빠뜨린 거는 어쨌든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가 이제 감옥을 가지 않고 돌아왔으니 이제 이재명의 시간이다. 뭐 비명계를 색출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재명의 시간이 아니라 이재명이 책임질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고 또 이제 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이제 방어하는 그 시간 동안에 사실 국회에서 처리해야 되는 여러 가지 민생 법안이라던가 현안들이 다 뒤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당장 다음 달 정기국회가 시작되거든요. 정기국회에서는 야당이 가장 빛날 수 있는 타이밍이 정기국회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지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의사와 본인의 생명을 지키는 것에 반대한 사람들을 색출하는 일을 하지 않고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대국민 통합이라던가 협치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굉장히 이 민주당이 처한 어려움들을 조금 빠르게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국정감사를 통해서 야당이 가장 빛나야 된다라고 김수민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미 기각으로다가 야당은 빛이 났다라고 보여지고요. 되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네. 어쨌거나 좀 제가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그 뭐 이야기를 좀 달리했다. 6월 달과 현재 그 SNS에 올렸던 그런 부분들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SNS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들은 팩트보다는 인지하는 부분이 어떠냐가 사실은 정치에서는 더 중요한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SNS 이제 글을 올리면서 사실은 가결시키자라는 뜻으로 올리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20여일 단식하시면서 좀 뭐 체력적으로 좀 떨어지다 보니까 판단력에서 조금 흐려지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국민들이 인지하기는 가결을 시켜달라고 요청한 것처럼 이제 언론 보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다른 이야기를 한 것처럼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아쉬웠다는. 보였다기보단 본인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셨으니까. 네, 그렇게 인지가 된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은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김수민 위원장님도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는 이걸로 좀 마무리한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나눌 얘기들이 뭐 많아서요. 그럼요. 혹시 그러면 화합 얘기하셨으니까 아까 하나만 더. 혹시 분당 가능성은 없습니까? 없다고 봅니다. 네, 그건 서로 죽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수사를 통해서 민주당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상대방 쪽의 바람이었고요. 민주당은 절대로 분당하지 않고요. 분당하는 순간 저희들은 국민들에게 더 큰 질타를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분당하지 않고 서로 다른 이야기가 있을지언정 하나 돼서 간다. 그게 국민들이 바라는 민주당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찌됐든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당혹스러운 결과, 뭐 그 네. 국민 당혹 이런 표현으로 언론에도 보도가 나왔는데요. 향후 이제 어떻게 전망을 또 대야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제 다소 상식선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제 소위 강성 지지층이라고 불리우는 분들의 목소리가 당의 지분을 필요 이상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되게 좋은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극소수의 이야기들에 휘둘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실은 이제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민주당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어쨌든 수권 정당이고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극소수의 어떤 극소수의 사람들이 내는 시끄러운 소음보다는 조금 합리적인 다수의 침묵에 귀를 기울이는 정기 국회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흔히 정치를 폄훼하는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국민의힘에는 국민이 없고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정당이라는 이제 정치 이해 집단은 이제 핵심 지지층이라던가 아니면 이념적 동질성이라던가 아니면 충성 당원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중도나 이런 일반 대중들의 지분이 훨씬 커야 되거든요. 이제 그걸 망각했기 때문에 지난 지방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를 했던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번에서 굉장히 큰 그 교훈을 얻었던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뒤에 이제 지도부들의 메시지가 다 민생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총선을 대비해서 제대로 전열을 가듬는 이제 좋은 모멘텀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소위 말하는 민생을 기치로 이제 내걸어서 맞붙는 첫 번째 시험지가 이제 다음 달 11일에 이제 보궐선거, 특히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가 굉장히 이제 이슈를 많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들 하세요? 왜냐하면 그 지금 사실 이제 민주당 쪽에 뭐 진교훈 후보보다도 국민의힘의 지금 움직임, 뭐 김태우 후보를 비롯해서 특히 뭐 여기 우리 충북 지역의 정우택 부의장도 그렇고 정진석 충남 쪽의 의원도 지금 명예 선대위원장으로 지금 가세를 했고 뭐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안철수 의원, 나경원 전 의원 지금 다 이제 합류를 한 상황이라서 이게 굉장히 판이 커졌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안 그래도 이제 중요한 어떤 기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전망들을 하시고 어떻게 전망을 일단 하시나요? 정말로 우리 아나운서 말씀대로 판이 커졌죠. 네, 판이 정말 커졌고 총선 이전에 보궐선거니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판이 커졌고 양당 지도부에서 총력전을 좀 펼치는 그런 상황인데 진교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당 그러니까 민주당 서울시당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선거를 꾸려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당에 있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정책을 펼쳐서 어떤 정책 그리고 강서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 정책 중심으로 이제 선거를 끌고 가고 있는데 저는 그게 유효하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수뇌부들이 다 합류되어 있는 적인데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 선거가 더 절박하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는데요. 김태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사면을 통해서 다시 후보가 됐잖아요. 사실은 국민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사실 웃을 수도 없고 울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들이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 아마 그런 상황들 가운데 현명하게 이제 판단하리라고 보고요. 어쨌든 정책 선거를 표방한 민주당에게 강서구민들은 더 많은 표를 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김수민 위원장님. 그 민주당이 전략 공천을 통해서 후보자를 선택을 한 것과 다르게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들끼리 경선을 통해서 이제 후보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의 경쟁력에서는 이제 시민들과 그
지역구의 주민들이 생각하는 경쟁력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서울시당을 중심으로 꾸리겠다고 했는데 저는 조금 해석이 다른 게 이번 선거는 사실 내년 이제 4월 10일이자 총선의 완전 바로미터 성격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그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것과 야당을 심판해야 된다 이 두 개가 굉장히 강하게 맞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전심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이제 수비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특히나 그 지역에는 우리 충청도민들이 한 이제 지역구민 한 30%가 넘는 정도로 충청도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선거 때 보면은 이제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그리고 충청도까지를 요즘에는 이제 범수도권으로 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충청도의 선거의 향방도 어느 정도는 체크할 수 있는 리트머스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당대표의 대리전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은 그 부분에서 어쨌든 책임 있는 모습으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만 그 아까 제가 민주당 쪽에 이제 분당 가능성을 여쭤봤는데 사실은 이제 이 11일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도 그야말로 지금 이제 VS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그려놓으셨기 때문에 벌써 여기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결과가 안 좋게 되면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국민의힘 역시 그 친윤 반윤 또 그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위 말하는 진짜 분당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올 계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선거 때마다 나오는 게 정당의 분당 가능성 뉴스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오히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리스크가 아직 사그라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분당 가능성이 아예 없어졌다고 보긴 힘들지만 이제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합류 의사를 밝혔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모 일간지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인터뷰를 하셨어요. 이제 그 인터뷰 내용은 이제 아마 다들 보고 또 이제 감동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하겠지만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로 인해서 지금 보수 빅텐트가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예정이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친 이런 식으로 다 개파가 어쨌든 정치에서는 개파가 없을 수는 없으니까 개파도 있고 서로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내년 총선을 위해서 오히려 저희 국민의힘은 이제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이제 텐트 안으로 모이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강서구청장 후보를 뽑는데 이제 경선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경선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사실 4% 지지율 4% 그 김기현 대표를 당대표로 앉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힘이 있는데 지금 누가 김태우 후보를 경선에서 뽑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은 의미가 없고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 선거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혹시 지더라도 저는 국민의힘 분당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권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분당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아무래도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선거를 만약에 지게 된다면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은 수정이 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선거를 통해서 분당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당은 이제 그야말로 좀 극에 달하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무소속으로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항상 열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그렇죠. 이제 통상적인 과정을 따르지 않는 의원들은 보통 있으니까. 근데 사실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되는 케이스는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려운 선택이죠. 어려운 선택이 될 것이다 역시. 험난하죠. 그게 무소속으로 나가서 한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정치판에서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양당 체제로 이렇게 크게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 제3신당들을 만든다고는 하지만 그게 진척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서로 간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저희 민주당도 통합의 그런 모습으로 총선에 임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소위 전략 무소속 아니면은
그렇죠. 뭐 당 차원에서 서로 전략적으로 자리를 만들어주는 부분의 무소속이 아니면은 쉽지는 않은 게 현실이니까요. 자, 어쨌든 이제 추석 연휴 지나고 이제 10월 11일에 이제 보궐선거가 이제 지나고 나면 더 방향들도 좀 선명해질 것 같고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네요. 두 분 이제 지역에 또 계시면서 계속 선거 운동을 하셨으니까요. 두 분은 어떤 전략으로 지금 임하고 계신가요? 허심탄회하게. 먼저 네. 말씀하세요. 네네. 저는 뭐 이 부분은 서로 말씀을 아끼시네요, 오히려. 아니 사실은 허창원 도의원님을 제가 남편보다 자주 봅니다. 매일매일 몇 차례씩 봅니다. 하루에도 겹치시나요, 동선이 아니면? 그럼요. 이제 같은 처음부에서 같이 움직이니까. 지역구에 경쟁을 하니까 사실 허창원 의원님이 항상 뵐 때마다 너무 열심히 하시고 또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은 듣는 누군가는 슬퍼할지 모르겠지만 현역 의원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저도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역에서 하루에도 몇 차례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김수민 위원장님은 지난번에도 총선을 치러봤던 분이라 그런지 또 여성 특유의 섬세함이 있어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이렇게 만나고 할 때 이게 뭔가 끌리는 본인만의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수민 위원장님이 후보로 올라오는 것이 제가 보기엔 가장 껄끄러울 것이다. 다른 후보들은 사실 총선을 치러본 경험들이 없거든요. 이게 선거를 치러본 것과 안 치러본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민주당 후보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경험 있고 국회의원 경험까지 한 김수민 위원장님이 국민의힘 후보로 청원구로 올라오는 것이 가장 껄끄러운 상대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셔요. 저도 거기에 부합해서 하여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만 유난히 다니면서 좀 서로 많이 보시나요? 왜냐하면 사실 청원구가 뭐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여야를 방문하고 워낙 후보들이 지금 많이 이제 5대5 단체로 모여가지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명예 청원구 민칭을 다 모시다 보니까 워낙 많이 모셔서 다들 그러니까 다른 타 후보들도 서로 다들 많이 보시는 거죠. 그럼요. 예. 네, 활기가 넘치고 생기가 넘칩니다. 근데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그 아까 저희 보궐선거 얘기로 다시 가서 좀 죄송한데. 아닙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국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전에 30명 뭐 용산에서 내려온다 뭐 이런 소위 말하는 뭐 찌라시 명단. 있었죠. 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총선 앞두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텐데 아까 제가 분당까지는 뭐 얘기를 못 하더라도 적어도 만약에 거기서 지금 이 구도에서 민주당이 만약에 강서구청장의 승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힘이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힘이 빠지죠. 예. 어쨌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제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이제 민주당은 민주당이지만 국민의힘은 뒤에 어쨌든 정부가 있기 때문에 같이 패배해도 같은 값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소위 말하는 용산의 힘이 빠지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 총선에 더 어떻게 보면 좋게 작용할지 아니면 안 좋게 작용할지 어떻게 보세요? 네, 애초에 사실은 용산에서 몇 명의 명단을 마련해 놨다라는 것은 이제 낭설에 불과한 것이라고 이제 관련 그 찌라시를 배포했다고 일컬어지는 관련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용산이 크게 막 영향을 받는다고는 보여지진 않지만 당에는 조금 무리가 되겠죠. 어쨌든 지도부는 이제 내년 4월 12일에 총선의 바로미터 성격이 굉장히 강한 선거에서 패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선거의 결과를 어쨌든 지도부가 어느 형식으로 그렇죠. 네.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 두 분 또 추석 명절 앞뒀으니까요. 광고 듣고 와서 두 분 소위 말하는 덕담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다 어려운 얘기 해야 된다고 굉장히 사실은 투덜대면서 좀 자리에 앉으셨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스웨덴 프리미엄 순수 전기차 폴스타2 최대 1,000만 원 혜택을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세요. 본 캠페인은 올해 말까지 진행되며 재고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여유를 주고 싶습니다. 가족의 시간을 플러스하는 집. 이런 생활을 만나고 싶어요. 편리한 인프라를 바로 누리는 집. 오목천역으로 더 빠르고 편리하게 생활부터 비전까지 특별한 오목천역 더 리브 그랜드 오픈 031-296-7788 SGC 이테크건설. 자, 문제 나갑니다. 올겨울 모두가 가장 내리기 원하는 비는? 겨울비, 사랑비, 가스비. 올겨울 대성 S라인 콘덴싱으로 대한민국 곳곳에 내려질 가스비를 경험해보세요. 대성이 내일을 위합니다. 대성 보일러.
전국 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윤창현입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어느 정부 아래서도 지켜야 할 시민의 권리입니다. 정치로부터,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공영방송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시민의 말과 글을 지켜낼 방송법 개정, 민주주의의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스웨덴 프리미엄 순수 전기차 폴스타2 최대 1,000만 원 혜택을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세요. 본 캠페인은 올해 말까지 진행되며 재고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오늘 마치면서는 청주 시립국악단의 음악을 들으면서 짧게 좀 인사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치 일선에 있으면 항상 꾸지람을 들어요. 그러니까 뭐 중앙 정치가 잘못한 것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꾸지람을 듣는데 하시는 말씀들이 정말 TV 보기 싫다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제 통합의 정치를 하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 굉장히 많이 더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는데 이제 내일 모레 추석 명절인데요. 하여튼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네, 우리 청원구의 새로운 희망과 더 좋은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확 줄여주셔서 저희는 두 분, 김수민, 허창원 두 분과 함께했고요. 두 분도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무엇보다 건강관리 잘하시기를 좀 응원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두. 예.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명절 지나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친환경에 필요한 거? 내 몸. 한정거장 거리 정도는 걷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플러그 뽑으면서 스쿼트까지. 몸 좀 움직였을 뿐인데 건강 아끼고 환경 아끼는 친환경 피지컬. 심으뜸과 함께 시작해볼까요? 공익광고 협의회.